11월 13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1년 전쯤인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이런 비리와 위증교사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왜 구속이 필요한가 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0명 가까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보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판사 앞에 가서 이 구속영장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민주당 40명 가까운 의원이 이제 소위 이탈을 해서 이재명의 구속 이 영장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이례적인 것이었죠. 그만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당시에 이재명의 각종 혐의를 한번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긴 판결문에서 밝힙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위증교사는 거의 다 소명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야당 대표여서 여론과 언론의 감시도 받고 있는 만큼 꼭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판결문, 긴 판결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창훈 부장판사가 있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은 같이 나왔고 2살 차이입니다. 지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변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창훈 때도 그랬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향이 어디냐, 유창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권순일과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과거에 판사들이 어느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서 판사들은 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그것이 우선이다. 또 그래 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 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로서 3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재명 제3자 뇌물입니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3명에 대한 이 대북 송금, 이 공판 준비 기일 3번째 진행을 했는데 또 이재명의 이 변호인들이 사건 내용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 재판을 시작한 지 지금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이 3번째인데 아직도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워낙 방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재판 지연을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자신이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끝내라. 공판 준비 기일은 보통 1번, 2번 합니다. 한두 달 만에 끝이 납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이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지금 변호사들을 공판이 시작되고 투입을 해서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워낙 명료해서 곧바로 지금 연말에 내년 초에 바로 지금 1심 판결이 나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지금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화영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자신의 그 대북송금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 그 이후에도 또 이재명 이 사건 배당을 바꿔달라.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해달라.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기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이 수원지법인데 수원지법에서 이 기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호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사건 재배당 요청에서처럼 이번에도 충분히 협의해서 검사 측, 변호사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진호 부장판사의 태도입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 이 생중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 시민단체에서 요청을 하자 지금은 공판 준비 기일이다. 지금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내일 모레 1심 판결 생중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생중계 여부를. 생중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생중계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다. 거부를 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의 이런 태도입니다. 유창훈의 태도와 신진우의 이 태도입니다. 신진우는 공정하고 유창훈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슨 지금 뭐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태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하다, 중간이다 라고 봅니다. 유창훈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이화영의 대북송금 거기는 뇌물이 아닙니다. 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그걸로 9년 6개월 징역형을 1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심도 다음 달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 2년 가까이 재판 지연을 하면서 이 대북송금 사건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증인들, 증거들,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뇌물을 다루고 있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도 이 이화영의 그 2심, 그 재판, 1심, 2심, 이걸 참고하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북송금 사건이 가장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선거 결과를 바꿀 요랑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거짓말로 각종 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도 재판의 결과를 바꿀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교사한 것입니다. 그걸 또 지금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지적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 집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협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검찰은 몰라도. 지금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도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이 두 재판부도 이 선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 재판이 있는 당일에도 그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또 사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검찰 예산은 깎고 뭐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행태는 두고두고
10년, 50년, 100년 뒤에까지 우리 헌정사의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국회에 예산을 갖고 입법권을 갖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민주당이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은 아마 당명을 바꿔야 할 겁니다.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뭐 새롭게 하든지. 그렇게 민주당을 해체하고 해산해도 이 흑역사는 남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지적해 두고요. 이재명의 지금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의 이 거짓말에 대한 두 가지 재판, 1심 선고입니다. 이재명은 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를 협박하면서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했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 위정교사 재판부 탄핵 못합니다. 대한민국에는 3,000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재명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이 지금 개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집회 시위를 열고 있지만 이게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악영향을 미칠지 이재명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해서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 뭐 갖가지 지금 거짓말을 또 늘어놓고 있는데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유창훈 부장판사마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마저 이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이재명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유창훈은 왜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역풍이 올 줄은 유창훈도 몰랐고 이재명도 몰랐을 겁니다. 1년 전에는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장 구속이 급했으니까요. 구속을 피하는 것이. 유창훈은 이런 논리를 세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 대장동과 백현동은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어서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워낙 간단했습니다. 내용이. 이 워낙 간단한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이걸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녹취록도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소명이 됐다. 이미 소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거나 뭐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은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이 사법 방해를 하기가 힘들 것이고 증거인멸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유창훈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였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고 워낙 간단해서 다퉈볼 여지는 없지만 소명이 됐다. 여기에 뭐 증거인멸할 여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야당 대표에서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 이게 유창훈의 논리였습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위정교사 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는 유창훈도 위정교사는 소명됐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유창훈의 말대로 이재명은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고 위정교사가 소명됐고 대장동, 백현동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창훈의 말대로 그 뒤에 이재명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게 지난 1년간 드러난 이재명의 사법 방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재판부 급박 모든 건 다 사법 방해입니다. 유창훈의 말대로 이재명은 위정교사가 소명이 돼서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것이 없다. 유창훈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지금도 위정교사를 가지고 검찰이 뭐 녹취록을 짜깁기 했느니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하고 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가 소명이 돼서 그 이후에 이재명이 더 이상 증거인멸,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유창훈이 털린 것이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지금도 재판 지연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창훈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이재명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꼭 구속시키지 않아도 증거인멸이나 사법방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법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훈은 입이 있으면 지난 1년간 벌어진 이 이재명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자신의 판결, 사법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입이 있으면 해명을 해봐야 합니다. 유창훈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유창훈의 판결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고 위증교사가 소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법방해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법방해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의 판결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진호 부장판사는 2년 가까이 이화영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화영의 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이런 재판 지연에도 기피 신청을 하고 별의별 이 재판 지연 사법방해에도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엄정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고, 이 대북 송금에 따른 뇌물 부분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만 3차례 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본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기회를 줘도 이 대북 송금 재판은 아마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대북 송금 재판 가운데 대북 송금이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갈지도 모릅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의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의 재판 지연을 통해서 파악해도 너무나 자세하게 이 지금 대북 송금 이 비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진호 부장판사의 태도는 바르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창훈은 이재명 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정한 판단 속에서 이재명의 지금 2가지 1심 재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유창훈 같은 태도여야 하느냐,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태도여야 하느냐, 헌법을 지키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하겠다, 그냥 있지 않겠다, 각종 시위를 벌이고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국회 권력을 통해서 갖가지 사법부에 대해서 겁박도 협박도 하고 또 애정공세도 펼치고 모두 거짓말입니다. 모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은 검찰은 몰라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탄핵하겠다라고 외쳐놓고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재배당입니다. 또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진호 부장판사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호 부장판사는 또 이화영 측, 변호인, 검찰 측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것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죠. 신진호 부장판사는 어느 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다. 유창훈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판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 조작했고 기획 수사를 했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검찰도 전혀 사전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거 과정에서는 고소 고발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많은 고소 고발을 다 점검해 봅니다. 뭐 고소 고발이 있다고 모두 수사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선거법 위반한 심각한 것이 있느냐, 정말 위법이냐를 따져보고 이재명의 경우에는 두 가지 거짓말, 이건 심각한 위법이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것 아닙니다. 위증교사, 검찰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백현동과 관계가 되는 김진성에 대해서 이 김진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휴대폰에서 이재명과의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검찰도 놀랐고 이재명도 놀랐고 김진성도 놀란 것입니다. 이 녹취록을 김진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위증교사는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걸 수사를 한 것입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검찰의 뭐 기획수사, 수사의지, 뭐 수사 조작, 뭐 이재명 정치적으로 탄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고 다른 건으로 백현동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도 예상 밖에 이런 혐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 탄압이며 또 여기에 이재명 재판, 두 가지 재판,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탄핵하겠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태, 이 사법 처리에 대한 행태는 전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사 개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걸고 이재명의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제가 신진우냐 유창훈이냐 이 나이대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꼽아서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